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고 불안이 증폭되면서 개인도 매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코스닥도 8일 연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보기 힘든 급락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날 미국장 폭락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2120대, 코스닥 700대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양대 지수 연중 최저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팀목으로 기대됐던 남부 경협주마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에 혹한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좀 글로벌 증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나홀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 증시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주식을 우리가 이제 예측함에 있어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핵심은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지 주가가 이미 하락이 나온 뒤에는 예측의 범위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TV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종가를 확인하는 매매를 여러분들께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장중에 변동성이 발생돼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종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습관화가 돼야 되고 매매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딱 땡 치자마자 10시 사이에 단타 치고 그 변동성이 심한 그 사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매매 습관,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는 종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 장이 지금 현재 그냥 계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입 투입을 하셔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봤자 손실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어디가 바닥일 것이냐.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주가가 이미 떨어지고 난 뒤에는 예측의 부분이 아니죠. 그냥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는 중간에 양봉이 껴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쫙 빠지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거나 그런 바닥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또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급락 후 반등 나오고 나서 일정 부분 한 2, 3일 정도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반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정쩡한 반등이면 한 번 정도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본 증시인데요. 자,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는 이제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주가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나 화면에 나와 있는 중국 증시 역시나 미 증시 반등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증시가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떨어질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만 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를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매매를 하시고, 즉 실력이 되시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더 잘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특히 급락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망의 전략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고객분들하고 이제 지금 현재 함께 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화살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기 직전부터 현재 오늘까지, 그러니까 총 9거래일 정도 되는데 9거래일 동안에 우리는 관망만 하자. 절대 매매하지 말자. 이유가 뭐냐면
급락장을 이기려고 하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의 급락장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전투기와 탱크를 끌고 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총 한 자로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피해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때와 시기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에 대한 어떤 무기를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나는 뭐 물량을 다 투입해서 이미 다 손실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주식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한 준비와 매매 방법을 바꾸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종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이 관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어떤 급등주들이 포착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냈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 나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통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신용카드 단말기인 이지체크를 통해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올랐네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상장돼 있는 종목이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다 빠졌죠. 정말 그 소수의 종목들만 반등이 나왔는데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장중에 28% 정도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이에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 종목은 올라갔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꾸 어떤 호재, 명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가격입니다. 항상. 많이 빠진 종목들은 때가 되면 올라가는데 이제 그 시기와 타이밍이 이제 종목별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전체적인 차트와 재무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이제 코스닥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 10%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채가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부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한 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죠. 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현금 자산 능력도 뛰어난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차트 위치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큰 그림상으로 보면 즉 연봉 차트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바닥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좋고 돈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닥주는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호재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급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재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주가를 올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당 기업이 뭐 몇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뭐 호재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짐작을 해보면. 그래서 해당 기업이 지금 현재 한 11,900원짜리 기업인데 보통 주가 자체가 뭐 한 300~400% 정도 올라가면 그때 대형 호재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뭐 해당 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소외가 돼 있다 보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시장이 빠져도 매도 물량이 제한적인 거죠. 왜?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뭐 빠져나올 물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오히려 또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종목을 미리 매매해 두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테마, 이슈, 명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확보가 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반등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도 유입되게 되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은 훗날 지금은 아니죠. 이미 한번 튀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눌림목 오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잠잠해진 뒤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공략하시면 이런 종목들은 네, 뭐 수시로 우리가 계속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재무가 우수하지만 바닥주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인콘입니다. 이 종목 영상 보안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미국 면역 항암제 기업을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추가적인 네.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글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뭐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없는데요. 우선 뭐 신약 개발 회사를 또 인수했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뭐 신성장 동력을 또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또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저는 성장성은 마지막 아래 구간으로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고요. 네, 정말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회사는 튼튼한지, 그것이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로서는 가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급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외국인 기관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 지분 또는 2대 주주 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성장성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명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을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는요, 제가 어제 이 시간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선보인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아마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자, 화면이 지금 현재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제 얼굴이 나와서 지금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최저가가 지금 현재 찍혀 있는 부분이라 좀 아쉬운 부분 제가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만요. 네, 이왕 설명드릴 거 좀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자, 이제 좀 보이네요. 그렇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최저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구간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에서 7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연 차트입니다. 연봉 짝대기 한 1년짜리 차트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20원짜리 종목이 지금 현재에서 뭐 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000% 정도가 올라간 거죠. 이 1000% 정도가 올라간 뒤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호재는 고점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했다시피 물론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수익 관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낼 것이냐,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굳이 저라면은 안전성이 확보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콘이라는 종목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1000% 정도가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위험하게 이런 종목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말고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글쎄요,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굳이 이거 아니어도 종목은 많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는 매매 안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생명자원 짚어볼 텐데요. 이 종목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급pu차게 됐을까요? 호재가 없는 게 호재죠. 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라는 것은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호재라는 게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 뭐 이슈 이런 거 너무나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뉴스는 딱 공시 외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남북경협주 신약바이오 호재 터져서 이제 매매했는데 결과가 좋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은요, 이 사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주력 사업으로 또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특징적인 측면을 이제 굳이 꼽다면 2017년도 12월에 이 스펙에 합병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 스펙 합병주에 대해서 자주 소개를 좀 해드리는 편인데 이유는 뭐냐면
이 스펙 합병주들은 이제 그 상장을 했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고평가돼서 상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기대감과 이슈를 가지고 상당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동시에 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져도 스펙 합병주들은 크게 밀리지가 않죠. 이유는 개인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메리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에 대한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과연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에서 2018년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부채가 지금 현재 100억도 안 됩니다. 거기에 유보율이 지금 현재 한 1300% 정도 되니까 재무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죠. 더욱이나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이 이슈 자체가 어느 위치에서 뜨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그것이 꼭지냐 아니면 바닥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연봉 차트인데요. 물론 소폭 상승은 나오긴 했지만은 엄청난 대세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펙 합병주의 그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제 단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대세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매매하기는 쉽죠. 올라가면은 이제 정리하고 떨어지면 그냥 사면 또 올라갑니다. 워낙에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 합병주는 보통 가격대가 한 2,000원에서 한 4,0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단기 매매용으로 활용하셔야지 어떤 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됐고 성장 이슈가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스펙 합병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셔야지 그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변함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저평가 남북경협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숨어 있는 그 보물주를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할 텐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잡주 설명 안 하고 신고가 종목 뭐 이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또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금요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장중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종목들 많이 또 손해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셔서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유망주까지 또 선보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인 측면도 좋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 코너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강의로 좋은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 어제는 제가 그 남북경협주에 대한 어떤 집중 분석을 했고 또 종목을 또 제시해 드렸다면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 분석과 동시에 향후 어떤 종목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모든 것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제약바이오를 분석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테마 업종이 보면 남북경협주 또는 전기차, 수소차, 화장품, 뭐 또 중국 관련주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가 비중이 글쎄요. 뭐 일일이 뭐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라는 그 이슈 자체가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어떤 그 제도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선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점은 좋은 얘기가 나온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약바이오는 아주 뭐 그냥 주가가 하락 추세를 좀 현재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의 종목에 우리가 뭐 그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집중 분석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입니다. 도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바닥권에서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프로 이상이 올라간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과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굳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단타 매매 안 해도 바닥권 종목들 또는 안전한 종목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선 단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의 내용을 제가 잠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먼 미래를 예측을 하고 선침해 전략으로 안전하고 이 높은 수익을 내자. 이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내용들,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은 항상 꼭지에 터지기 때문에 미리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딱 입문하자마자 사버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주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니 그런 종목이 좀 돈이 되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처음에 딱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주식 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별거 없지. 좋은 기업들 사서 바닥에 사서 내비두면은 수익이 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것이 진리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좋게 보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는 좋은 우량 기업을 싸게 사서 뭐 1, 2년 이거 끌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들어오고 실전에 투입해서 실제로 현대차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우량주를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막상 매매를 해보면 안 갑니다. 우량주의 특징이죠. 잘 안 가죠. 그렇죠? 시장이 대세 상승장에서나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번 2, 3일 정도 또 뭐 1, 2개월 정도 하다 보니 이 돈이 안 된단 말이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리저리 또 증권방송 또 훑어보고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또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가 테마주, 성장성 이런 명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또 글쎄요. 저도 뭐 같은 입장에서 또 뭐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업계에 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과장된 표현으로 과장된 수익률을 통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또 이제 유혹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거기에 또 넘어가서 이 어떤 그 위험한 이 테마주, 고가 종목을 매매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미리 싸게 안전한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주식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뭐 TV 방송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우선은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은 뭐 사실 이제 제가 하루만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교육 강의 해드리면 재무제표는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마스터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재무제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 난이도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을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연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일봉 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봉 차트는 앞으로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저가, 짝대기 하나가 이제 1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보면 최저가가 무슨 뜻이냐? 가장 많이 빠진 자리를 최저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5년 이후부터 또는 7년 이후에 어떤 특정 종목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서 또는 7년 전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최초의 최저가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깨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대부분은 안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뭐 실전 사례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서 다음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기법이다라는 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BH라는 종목의 연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의 역사입니다. 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차트인데 이제 연봉 차트로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봉 차트로 보면 주가 자체가 막 들쑥들쑥하고 상당히 긴 기간처럼 보여지죠. 자, 어쨌든 화면을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바닥권에서 무려 1100%가 급등이 나왔어요. 1100%. 그러니까 1000% 급등이 나왔으니 난 돈 1000만 원만 투자해도 1억이 되는 거고 1억만 투자해도 10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뭐 주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세력이라고도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쵸? 우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투자할 것 같으세요? 바닥에서? 아니면 돈 1억 투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10억 그 이상을 투자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있는 사람들한테는 10억은 돈도 아닙니다. 자, 그쵸?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1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50억을 가지고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1000%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5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작전을 쳐서 100억을 벌었고 5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종목 안 팔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금액을 내가 부풀려 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엄청난 금액을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살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홍보를 하죠. 그렇죠? 네, 마케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홍보를 해서 사기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해요? 해당 종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누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주가 자체가 뭐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 실적이 좋으니까 가겠지. 주식은 투자입니다. 주식은 투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돈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해당 종목은 1100%가 급등이 나왔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꼭지에서 뉴스가 떴어요. 1000%가 올라간 이후에 뭐라고 뉴스가 떴냐면 제가 그 1년치 뉴스를 역시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호한 펀드메탈 매수. 펀드메탈이 좋다. 매수해라. 어디서? 땡땡 증권사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해서
땡땡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의 목표가를 39,000원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다 설정을 해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것도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목표가가 터무니없는 가격대 위로 딱 상향 조정을 시켜놓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그로부터 주가는 올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이 종목을 잡아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남들이 이 종목 좋다고 해서 39,000원대까지 가겠지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게 사야죠. 다음 화면이요. 자, 해당 기업의 역사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저기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최저가를 찍은 이후, 그러니까 최저가는 가장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죠. 가장 싼 가격에서 매집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빠져나가면서 뱉는 그 매도 물량을 역시나 세력들이 또 흡수하면서 더 매집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호재를 내보내고 빠져나오는 구조. 다음 화면이요.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2,000%가 올랐습니다. 2,000%. 정확하게 2,100%.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이요. 주가가 2,100%가 올라갔어요. 2,100%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2,100% 정도가 올라간 이후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네, 제가 기사를 다 살펴보고 있는 사실을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뉴스 기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 FDA 판매 승인 완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사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 최대 수혜주. 끝내주죠? 사고 싶어지죠? 땡땡 증권사에서 목표가를요 66,000원에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어디 증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했어요. 네, 이 기사 쓰신 분.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대형 호재가 터져서 사고 싶어서 환장하죠.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FDA 판매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무슨 땡땡 무슨 테마 최대 수혜주로 합니다. 메이저 증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가 있는. 다음 년도 급락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급락이 나고 있습니다. 대책 없죠? 다음 화면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잡아내자고요. 남의 도움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기법을 통해서 남들이 안 살 때 사고 남들이 사고 싶어서 환장할 때 그때 팔아먹고 나오자 이거죠. 해당 기업의 역사. 일봉 차트로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해당 기업의 역사. 1년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최저가를 찍었어요. 자, 최저가를 찍었으니까 그 다음번에 양봉이 나왔어요. 매집을 한 거예요. 그 2년 동안 매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 매집.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보통 5년 이후부터 또는 7년 이후부터 급중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내가 포착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를 하시면 돼요. 물리면은 끌고 가면 돼요. 물리면은 물타기 하면 돼요. 자금이 없으면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날 일이 없죠. 그렇죠? 다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손실 안 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음 화면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이 연봉 차트입니다. 주가 자체가 750%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나와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지난주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태죠. 자, 어쨌든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핵심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내는 거지 위험하게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 아니더라도 종목은 많다. 자, 다음 화면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올해 어떤 뉴스가 떴냐면 주가가 750%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뉴스 기사, 항암제 미국 수출 계약,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 물론 중장기 투자를 하라는 기사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기사를 읽을 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아, 이거 중장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항암제 미국 수출 계약이에요. 미국. 제약바이오 하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좋죠. 재료는 엄청난 재료인 거는 분명하지만 왜 이런 재료를 밑바닥에서 내보내주지 않는 거냐. 성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아, 오늘 내가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내일 미국 수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뉴스를 내보냈다. 그런 기업은 없죠. 그렇죠? 앞으로 성과가 몇 년 후에 발생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다 예정돼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죠. 다음 화면이요. 자, 중요한 것은 미리 잡아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최저가를 찍었어요. 해당 기업의 역사고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매집을 한 거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 이후부터 또는 7년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물론 9년 후, 10년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5년 이후, 7년 이후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관심 있게 다른 기법을 적용시켜서 꼭 이 기법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장기적인 추세를 읽어내는 거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법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죠.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굳이 고점에서 산꼭대기에서 사서 물릴 일이 없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주식 경영에 대해서 뭐 몇 마디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격언대로 하면은 내가 깨먹고 싶어도 깨먹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뭐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네,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은요. 당장 내일부터 습관을 바꾸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제가 오늘 또 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올라서 사지는 말자. 자, 다음 화면. 셀트리온 제약. 대단하죠? 셀트리온 제약. 그렇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슈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또 우량 기업이고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1,400%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셨죠? 당연하죠. 항상 일봉 차트 가지고선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윗골에 달리고 쭉 빠졌고 이 자료는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는 조금 바뀌었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냐면 2018년도 증시 전망. 그러니까 이 기사는 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증시 전망이 나오면서 2017년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제약바이오가 2018년도에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물론 일부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소수의 종목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2018년도 고점을 초에 찍고 다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뜨겁기는 뭘 뜨겁냐 이거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셀트리온 제약. 능력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죠? 최저가를 찍었고 양봉이 나왔고 매집을 했고 1, 2, 3, 4, 5, 6, 7 급등. 그리고 나서 호재 나오고 작살 나고 있는 상황. 다음 화면이요. 큰 그림으로 추세를 보고 작은 그림으로 단타 스윙을 병행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게 보는 습관. 그러니까 연봉 차트, 분기 차트, 월봉 차트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해보세요. 공부를 시간 나실 때. 맨날 뭐 3분봉 차트, 5분봉 차트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기에 뭔가 특별한 정답이 있다. 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찾아봤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큰 그림 가지고 먼저 분석하시고 작은 그림 보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그러면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좀 갈 종목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망 종목 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의 연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만 보다가 연봉 차트를 보면 좀 어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자꾸만 보다 보면 연봉 차트를 보는 게 익숙해집니다. 네, 오히려 종목이 더 쉬워 보이고 네, 가격적인 측면도 확 눈에 들어오죠. 아, 이것이 정말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에 지금 현재 1년짜리 차트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봐도 지금 현재 한 15년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차트가 길겠죠. 그렇죠?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이요.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기업은 바닥주라는 사실이고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두 가지죠. 연결 재무제표하고 재별 재무제표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는 이제 순수 이 기업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이제 자회사를 포함한 재무제표고 자, 우선 개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는 장기 상승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턴어라운드, 즉 안 좋았던 기업이 다시 좋아짐으로써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적으로 기대감을 잡아내는 거죠. 명분으로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만 남았는데 연결 재무제표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1차적으로 개별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결 재무제표도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만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기다렸다. 때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자, 이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요. 2018년도 통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통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2018년도에 이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 홀로 나갔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곧 2019년이 다가오는데 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이 후딱 지나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2019년도 곧 있으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라갈 만한 진짜 가치주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적 발표가 좋아졌을 때 투입시키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최저가를 찍었고 최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옴으로써 매집은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재무제표는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고요. 이미. 거기서 이제 실적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연결 재무제표도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2018년도에 집중 매수해줬고 개인만 나갔습니다. 그렇죠?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뭔가 딱 맞아떨어진다. 뭔가 이제 퍼즐 조각이 완성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종목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제가 남북경협주에 대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종목을 좀 공개했다면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미 올라간 정말로 고평가된 거품 껴있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도 개선되고 내용도 좋고 수급도 뒷받침이 돼주는 기법에도 적용되는 이런 종목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잠시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이 제약 바이오주 집중 분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강의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들 모두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강의에서 유망 종목 공개하시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순히 이게 거품만 껴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은 또 내일 장중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그리고 3시 30분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분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지금 최근에 또 물려 계신 종목들 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훗날에 어떤 그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히든주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이 종목들 모두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을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 출근길에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